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 뛰어난데도 마음씨가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을 선동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아니면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 화근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일은 일 능력은 뛰어나요. 재주도 있고 뛰어난데 마음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그 협력, 화합 일부분들을 해치는,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자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은지, 그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마음씨가 좋지 않은지, 일은 좀 못하지만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일도 못하고 마음씨도 좋지 않은 사람인지, 뭐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아예 제쳐놓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제쳐놓은 사람이니까 뭐 여기는 이 사람이 이 공동체를 해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능력도 없으면서 마음씨도 좋지 않은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하다가 이거는 자기 혼자의 문제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은 조금 부족한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은 여기 이 사람에게 걸맞는 일을 시키면 되고, 그죠? 잘 끌어가 주면은 일을, 잘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요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잘 끌어주고, 리더를 잘 해주고 하게 되면, 자연히 일의 능력도 높아가겠죠. 자, 그러니까 요 사람은 충분히 데리고 일을 할 만하다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공동체 협력을 해치고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심리학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나눌 때 요렇게도 나누더라는 겁니다. 예, 요렇게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당신이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경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요런, 저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호민론을 이야기하다가 뭐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자, 이 호민론이 호라고 했을 때 이 호걸이라 했잖아요. 아주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 백성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호민입니다. 자, 이, 허균이, 자, 그 백성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바라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백성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백성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군왕이 있는 것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군왕은 뭐 혼자서 임금 노릇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결국 군왕
이라고 리더자도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혼자서 뭐 리더자를 할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이제 국민이고 백성입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곧 하늘이죠. 예, 하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 하늘을 잘 섬겨야 돼요. 백성을 잘 섬겨야 되고요. 하늘이 떠나가 버리면 결국 세상이 어두워지고 망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늘 고난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교는 맨 처음 시작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홍수나 화재, 호랑이 표범보다도 훨씬 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려먹음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그죠? 이제 애절양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리더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백성 보기를 무슨 그죠? 부리는 하인 보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랑이나 표범보다도 훨씬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려먹으면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자, 거기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저 이루어진 것만을 함께 하느라 항상 눈앞의 일들에 얽매이고 그냥 따라서 법이나 지키면서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항민이라 한다. 이렇게 허균은 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항상 따라서 법이나 지키면서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끌면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자기 의견도 없고 자신의 생각도 없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항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질게 빼앗겨서 살이 벗겨지고 뼈골이 부서지며 집안의 수입과 땅의 소출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에 제공하느라 씨름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윗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입니다. 빼앗겨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원망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원민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실제 두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자취를 부족한 속에 숨기고, 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천지간을 흘겨보다가 이리저리 보다가 혹시 시대적인 병거라도 있다면 뭡니까?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 그 이제 이리저리 살 이제 보다가, 그죠? 살 보다가, 아, 자기에게 이익이 있겠다. 그죠? 아, 내가 요 뭔가를 차지할 수 있겠다 싶으면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요런 사람, 요런 사람. 늘 뒷자리 요래 있다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숨어져 있다가 있죠. 뭘 하자 하면은 하지도 않고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다가, 그죠? 이리저리 핑계를 대요. 아, 내가 바빠서, 또는 뭐 해서 핑계를 딱 대고 있다가 이득이 있는 일이 있으면 뭡니까?
딱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왜냐면은 그 상황을 제일 잘 능력이 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호민입니다. 이 혹을, 이 혹을 중에서, 그죠? 이 호협, 의협, 이런 사람.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이야기 듣고는 내가 무릎을 치고, 이야, 이런 사람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사람을 잘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도형용각선, 도형채우기, 자, 도형윤곽선, 빨간각. 자, 이렇게. 자, 이런 사람. 딱 맞지 않습니까? 이 호민입니다, 호민입니다. 이, 요런 사람들, 호민이에요. 딱 요 사람이 호민이에요. 자, 그래서 자취를 부족한 속에 숨기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 요래, 요래 있다가, 여기다가 또 뭡니까? 몰래 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천지간을 다 살펴보다가, 그죠? 이게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아닌가, 이제 이득이 올 때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떤 변화가 와가지고요. 자기 쪽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탁 나타나가지고, 이 능력이 있으니까 꿰어차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호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호민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이 호민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 흑윤이 이야기하기에 이런 호민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민을 경계해요. 능력이 있으면서 뭡니까? 마음이 빼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그죠? 자기의 수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게입니까?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 선동하고. 왜냐하면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싹 선동하면은,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싹 넘어가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호민은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세가 편승할 만한 것을 노리다가 팔을 휘두르며 밭두렁 위에서 한 차례 소리를 지르면 저 원민이란 자들이 뭡니까?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뺏겨가지고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는 자들이 소리만 듣고도 모두 모여들어가지고 모의하지 않고도 함께 외쳐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이거 있잖아요. 뭐, 으쌰으쌰 하는 이런 사람이, 호민이, 요래, 요래 노리고 있다가, 앞에서 막 큰 소리 지르고, 요 있잖아요. 이제 밭두렁 위에서 한 차례 소리로 지르면, 원민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가만히 있다. 안 그래도, 우라통 터져 죽겠는데, 우라통 터져 죽겠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쌩! 올라.
이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도 함께 외쳐대기 마련이다. 저들 항민이란 자들도 역시 살아갈 길을 찾으나 이 항민이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 다 가면 다른 사람 다 가면 뭡니까?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민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요 항민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법이나 지키면서 윗사람에게 그냥 불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어떤 그 기준점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 항민이란 자들도 역시 살아갈 길을 찾느라. 왜냐면 내한테 이제 먹을 것이 있으려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거 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민이란 자들도 역시 살아갈 길을 찾느라 호미, 고물에 창자루 등을 들고 따라와서 무도한 놈들을 쳐 죽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이 호민이 이따가 때를 노리고 이따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밭두렁 위에서 호령을 하게 되면 원민이란 사람은 어이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민이 얼씨구나 하면서 따라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항민들은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진나라의 멸망은 진승, 오강 때문이었고, 자, 진승과 오강입니다. 진승은 진나라 양성 사람인데, 진나라 그 2세 때 오강과 함께 의양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진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스스로 초왕이 되어 세력을 확장했으나 마침내 패망하였다. 그러나 진승의 반진 봉기는 진나라를 반하는 그런 봉기는 진이 망하고 한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승이 이 오강과 함께,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진나라에 대항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승의 그 반기가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승과 오강이 하나의 어떤 그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진나라가 뭐 25년인가 30년 정도밖에 그 견디지를 못했거든요. 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30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멸망에 있어서 진승오강 같은 이 호민이 문제였다. 이런 거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도 역시 황건적, 알죠? 황건적이 원인이었고,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와 황소의 난 있잖아요. 황소의 난.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왕선지와 황소가 틈을 타고 일어섰는데, 그것 때문에, 인민과 백성들과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자, 이런 황건적이든지 황소든지 진승이든지 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바로 뭡니까? 호민이라는 거죠. 이 호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 백성을 괴롭혀서 자기 배만 채우던 죄과이며 호민들이 그러한 틈을 편성할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이 호민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호민을 가장 경계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대저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양민, 백성들을 잘 기르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라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민가에 그랬잖아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울 때.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갈까요? 내 나라를 버리고 갈 데가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게 되면 이 백성들이 뭡니까? 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야 비로소 임금 노릇하는 것이고, 신하 노릇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바로 백성들을 잘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방에 눕히고, 그죠? 배고플 때 먹이고, 뭐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항상 이렇게 얼으며 다르며 달래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바로 임금이 해야 할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임금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양면을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리더는 바로 이거예요. 기를 양자에 백성민자죠. 리더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한 나라나, 그죠? 한 도시나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이 모든 리더는 결국 양민입니다. 얼마만큼 이 자식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죠? 항상 이렇게 잘 챙기는 그런 어떤 부분이어야 하지. 남들의 위에 있다고 해서 호통치고 멋대로 끌어가고, 그죠? 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위에서 방자하게, 이거 나오네요. 그죠? 한 사람이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 매워도 차지 않는 구름 같은 욕심을 채우게 하려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저들 진한 일의 화라는 당연한 결과이지 불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이렇게 호민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호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호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원민이 없어야 되겠죠. 원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원민이 없어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왜? 호민이 잘 있다가 피해를 쫙 보다가 요때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할 때 원민이 저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행복한데 너 뭐하니? 이렇게 하면은 호민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 호민이 이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호민은 배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군주는 원민, 그죠?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백성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백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땅이 좋고 험준해서 인민도 좋고 백성도 좋고 백성은 또 나약하고 또 기질이나 또 이 혁기 같은 이런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도 큰 인물이나 뛰어나게 재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여지는 수도 없었지만 난리를 당해도 호민, 한졸들이 창난해서 앞장서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던 자들도 역시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고려 때와는 같지 않다. 자, 고려 때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거죠.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고,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 세금이 조선의
와서까지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살림과 천택에서 나오는 이익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고려 때 상업은 자유롭게 동행되었고 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수입을 헤아려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나라에는 여분을 저축해 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큰 병화나 상사가 있더라도 그 부세를 증거하지 않았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세를 나라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부세를 필요하다 해서 더 증가시키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변변치 못한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귀신을 섬기고 위사람을 받드는 범죄만은 중국과 동등하게 하고 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5푼이라면 관청으로 돌아온 이익은 겨우 1푼이고 그 나머지는 간사스러운 사인들에게 어지럽게 흩어져 버린다. 이 호민, 중간에 착복하는 놈들, 그죠? 중간에서 이거 보세요. 이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5푼이라면 관청으로 돌아오는 것은 1푼이고 나머지 4푼은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서 얻어먹는 놈들. 이런 놈들이라는 거죠. 고래 관청에는 남은 저축이 없어 일만 있으면 1년에 들어는 두세 번 부과하고 수령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마구 거두어들이면 또한 극도에 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더 심하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태평스러운 듯 두려워할 줄 모르니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기 때문이다. 불행스럽게 견한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씨름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서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며 기주, 양주, 육합의 반란은 발을 제껴 딛고서 기다릴 수 있으리라. 자, 기주, 양주, 뭐 이 부분은 기주와 양주를 황소의 난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백성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명확히 알아서 전철을 고친다면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뒤에 나오면은 조금 이제 그거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궁극적으로 원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호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호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원민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원민. 원망하는 사람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죠? 원망하는 사람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원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뭐냐? 수익과 땅의 소출을 다 바치고, 한없는 요구에 제공하느라 실험하고 탄식하는, 이러한 어떤 어, 요런 분들 있죠. 요런 사람들. 그저 간사스러운 사인이라고 하는 요런 인간들요. 요런 인간들. 5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4푼은 지가 하고 한 푼은 관청으로 보내는. 요런 인간들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민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원민입니다. 원민. 원민을 만들지 말아라. 백성들이 원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관건은 바로 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을 줄여라. 라고 하는 거. 그죠? 원망을 줄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까지 보고, 이제 뒤에 보면 소인론인데요. 자, 소인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앞에 20분 하고 뒤에 지금 29분이라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자, 오늘
허균을 통한 요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